자, 오늘은 2008년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사례로 소개하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시민 나는 내 삶의 설계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고 2008년에 만든, 지금부터 한 12년 정도 된 프로그램이에요. 뭐 오래됐다고 프로그램의 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에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기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Learning by Designing 이라고 하는 설계를 통한 학습 이라고 하는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제 그 전에 이 표지에 사용한 사진을 한번 여러분이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이제 줄기에 옆에 날개가 이렇게 있죠. 요 날개가 있는 게 붓나무죠. 붓나무. 이게 이제 사방으로 다 있으면 화살나무가 되고, 뭐 꽤 다른 종류입니다만 붓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가을에 단풍이 예쁜 붓나무인데, 제가 어느 날 숲을 가다가 이 붓나무 잎을 요렇게 잘라서 그걸 요렇게 말아 가지고 이건 이제 집이면서 여기에 이제 알을 낳죠. 요 안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동그랗게 알을 낳습니다. 이게 이 알을 낳은 게 무슨 벌레인지는 제가 뭐 딱 모르겠어요. 까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알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에 오시면서 나중에 얘가 이제 깨어나면 이걸 밥으로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집이자 옷이자 밥을 이렇게 이 알을 낳은 엄마가 새끼에게 만들어 준 건데, 이 곡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잎을 잘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말아서 여기다가 알을 딱 놨을 때 이 디자인, 이 조형적인 아름다움,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마치 이 선을 벌레가 따틀 거 아니에요. 이빨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선을 따틀 텐데, DNA에 아무리 설계되어 있었다고 해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장면이 뒤에 다시 나오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일종의 설계가구나, 디자이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자, 얘가 누굴까요? 얘는 물거미입니다. 물거미. 전 세계에 1종 1속밖에 없습니다. 이 물거미는 물 속에 삽니다. 물 속에. 거미인데. 그런데 물 속에 살지만 얘는 공기 호흡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 속에 살면서도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요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이 물거미에게는 집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물방울 안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이에요, 식당. 그리고 요 안에서 짝짓기도 합니다. 침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거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물거미는 전 세계 일종 일속밖에 없는 아주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종이에요.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종이고, 그러니까 진화하는 과정에서 거미도 원래 물에서 살던 녀석이 물 밖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거미가 됐는데 얘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에서 육지로 나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유일한 거미종이고, 물속에 물방울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먹이를 먹고 새끼도 낳아서 기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천군, 강원도 연천군, 경기도인가? 경기도 연천군 은대리라고 하는 곳에 물거미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41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꽤 오래전부터 그 이후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근데 제가 이 물거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 물거미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 동영상을 제가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냐면, 물건 이렇게 이제 물 표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런 수초들이 이렇게 있으면 물거미가 이렇게 쏙 올라갑니다. 가지고 물거미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물 밖으로 딱 내밀어요. 오늘 그림이 이렇게 안 되지. 물거미가 이렇게 엉덩이를 내밀고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리고는 엉덩이를 뽕 이렇게 물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물방울이 이렇게 뽕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물방울이 생기면 그거를 뒷다리로 딱 붙잡고 쭉 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요 수초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물방울을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근데 한 번 뽕 해가지고는 물방울이 작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 물방울 맺힌 거 보이죠? 그리고 물 위에 표면하고 자기가 물방울을 모아 놓을 곳하고 사이에 이렇게 거미줄이 이렇게 쭉 수직으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거미줄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이 거미줄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엉덩이를 쏙 내밀었다가 뽕 해서 방울이 생기면 그걸 딱 붙잡고 쭉 내려와서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또 올라가서 물방울 뽕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와서 붙이고, 그러니까 물방울을 계속 붙여서 키워요. 물방울이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살만한 그런 집을 짓습니다. 뭘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게 실제 물거미의 사진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게 먹이를 잡아먹는 장면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뽕 해가지고 이렇게 방울을 만들고 방울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고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먹이도 먹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이제 갔어요. 일본에 갔을 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미술관을 갔는데, 거기에 지브리 미술관에 가면 입장권이 이렇게 생겼는데, 입장권 안에 이렇게 필름이 한 장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애니메이션 필름이. 이거는
완전 운이에요. 어떤 영화에 필름이 들어가 있을지는 완전 운인데, 우리가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입장권을 사면 단편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데, 그 보여준 단편 영화가 물거미 몬몬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물거미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물거미 몬몬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물거미 몬몬을 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거미가 있다. 근데 이 물속에 사는 거미는 물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방울 속에서 산다. 그런 특이한 거미가 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대. 그러면서 이 물거미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조사해가지고 이게 지금 물방울 붙이고 뭐 잡아먹고 다리가 8개 있는데 뭐 마디가 어떻고 뭐 이런 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리기 위해서 본인이 스터디했던 그런 메모들이에요. 그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또 굉장히 슬퍼. 줄거리가. 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이제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물거미가 연못에 살면서 이렇게 아까 막 얘기한 대로 엉덩이를 내밀고 뽕 해가지고 물방울을 붙여서 이렇게 자기 집을 수초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 위에 뭔가가 이렇게 있어. 물 밑에서 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위에 어떤 녀석이, 얘는 이렇게 생긴 게 빨간 리본을 달고 여자아이죠. 얘는 걸이에요. 그리고 얘는 보이예요.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이 걸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폭 찔러. 하마터면 찔릴 뻔했어. 얘가 누구냐면 소금쟁이 레이디가 이 물거미 보이를 잡아먹을 뻔한 거예요. 물속에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이 둘은 굉장히 포식자와 피식자 관계로 적대적인 관계인 거죠. 들어오기만 하면 물거미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물 위에 물 표면에서는 소금쟁이가 어쨌든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거미 보이가 참 만화적인 상상력이라는 게, 이 물거미 보이가 소금쟁이 이 거를 좋아하게 됩니다. 멀리서 보니까 막 이런 표현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물거미 몬몬 보이에게는 이 소금쟁이 걸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요. 근데 이게 다가가면 잡아먹히게 생겼거든, 자기가. 이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 소금쟁이가 물 표면을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걸 멀리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짝사랑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소금쟁이가 물고기한테 잡아먹힐 뻔 했는데 살아남았는데, 물속으로 빠졌는데 가지한테 먹힐 뻔한 걸 이 물거미가, 얘도 물 밖에 사는 애니까 물속에 들어오면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 물방울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얘가 깨어났어. 물속에서. 그리고는 이 물방울을 끌고 휘잉 해가지고 가서 물 밖에서 퐁 터져가지고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 소금쟁이에게는 이 물거미가 생명의 은인인 거죠. 근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소금쟁이는 그것도 모르고 앞에서는 이제 막 잡아먹을 뻔하고 그랬는데, 이제 물거미 몬몬이
이 소금쟁이를 구해주고 이 소금쟁이도 자기를 이 물거미가 구해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뭔가 썸을 타요. 그러는데 어느 날 이번에는 물거미가 물속에 있던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힐 뻔했는데 그 순간에 소금쟁이가 물거미 손을 잡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러면서 구조해줘요. 그러면서 끝납니다. 물거미와 소금쟁이, 물거미 보이와 소금쟁이 걸 사이의 종을 넘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참 어이없지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제 저로서는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 물거미라고 하는 녀석의 물거미 집이었죠. 물거미 집. 이거 물방울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물방울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찰나적인, 아주 깨지기 쉬운, 우리가 프리자일이라고 깨지기 쉬운, 톡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그리고 순간적으로 있지만 물방울의 물거품이나 물방울 이런 거는 허망한 뭐 이런 거를 대충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물방울이라는 게 물방울 다야만 빼고. 근데 거기에 생명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녀석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들이 저마다 자기의 집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집들을 만들어 왔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러닝 바이 디자이닝의 출발점인데 그 각각의 동물들은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저런 모양, 저런 크기, 저런 재료, 저런 구조, 모양, 크기, 재료, 구조, 색깔 등등으로 집을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동물의 집 중에 우리가 접근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새집이라서 다양한 새집을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새집들을 일단 조사를 해보자. 학생들한테도 이런 다양한 새집을 소개해 줍니다. 이 새집은 뱁새. 그러니까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둥지인데 뭐 이렇게 그 새집을 보여주고 이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새집들이 있을까를 상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새집이라는 게 대체로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근데 새집은 참 다양합니다. 보시면 독수리의 새집은 꽤 굵은 나무들로 여기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뭐 어떤 녀석은 나무 위에 어떤 녀석은 바위 틈에 살고 또 황새나 뭐 이런 애들은 나뭇가지 위에다가 꽤 큰 둥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맷비둘기 같은 녀석은 정말 허술하게 밑에서 알이 다 보일 정도로 허술하게 집을 짓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검은머리 오목눈이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그 나무 줄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 모아가지고 거미줄로 이렇게 본드 역할을 해가지고 짓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삼광조죠. 뭐 이런 애들은 나무 요 가지 사이에 딱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이런 애들만 있느냐?
또 물 위에다가 이렇게 수초 같은 걸 모아서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원앙이처럼 나무 이렇게 둥지 안에다가 이렇게 깊지 않지만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만들기도 하고, 딱따구리처럼 깊이 파서 둥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제비처럼 천정에 붙여서 이렇게 집을 만들기도 하고, 박새나 딱새들처럼 이렇게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어두운 쪽 속 들어간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얘는 물총새죠. 물총새 같이 이렇게 그 호숫가나 이런데 벽 옆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둥지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 앞에 얘기한 것처럼 새들이 크기나 모양이나 위치나 구조가 굉장히 새들마다 다양하다.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이 있어요. 새들은 왜 둥지를 만들까요? 그렇죠. 새들은 평소에는 둥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알을 낳아서 새끼를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 둥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이런 곳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구조로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이만한 크기로 둥지를 만들 때는 이 녀석들이 낳는 알의 크기, 개수, 모양 이런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새 알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하게 됐죠. 앞에 얘기했던 게 이제 붉은머리 오목눈이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붉은머리 오목눈이죠. 이 붉은머리 오목눈이의 집과 알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렇게 생긴 집에 한 5개 정도의 약간 푸른빛이 도는 알을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건가? 새의 알이라는 게. 새 알 중에서 제일 접근하기 쉬운 건 계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더니 우린 계란은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껍질 깨면 흰자 있고 노른자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만 봐가지고는 계란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계란을 단면을 보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계란의 껍데기가 있고 바깥 세포막이 있고 안 세포막이 있고 알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알에 이렇게 껍질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에 바깥 세포막이 또 있고 안쪽 세포막이 또 있고 난 세포막이 있고, 모르겠어요. 또 뭐 팬더핵이라는 것도 있고 배아 원반도 있고 10번에 이제 노른자위가 있고 흰자위가 있고 내부 흰자위가 있고 기실 공기방이라는 것도 있어. 또 여기 이렇게 보면 계란에 여기 이렇게 우리가 까보면 이렇게 쏙 공기가 차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왜 있는지까지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알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이 안에 알이 잘 부화하고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진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장치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 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새의 둥지를 디자인하는 것과 알을 디자인하는 것은 세트로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둥지를 만들면서 알도 함께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새 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여기 보는 것처럼 새 알이 이렇게 또 세상에 알이니까 이건 새 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새 알 중에는 이렇게 거의 완전히 동그란 녀석도 있고,
끝이 이렇게 뾰족한 녀석도 있고, 색깔이 아무것도 없거나 이렇게 단색인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돌멩이 뭐 색깔 모양 비슷하고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크기도 이렇게 메추리 알처럼 조그만 것도 있지만 제법 큰 알도 있고, 크기와 모양과 색깔과 이런 것들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아마 껍질의 단단한 금 정도도 다 다를 텐데, 보면 새 알의 크기를 고려해서 정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새 엄마예요. 그럼 이제 새 알을 내가 낳아야 되는데, 큰 거 하나 낳을까? 조그만 걸 여러 개 낳을까? 큰 거 하나 낳아서 그 하나만 잘 키우면 돌보기는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 하나가 잘못되면 완전히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한 서너 개 알은 낳아서 그 중에 혹시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두세 마리는 새끼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서너 마리를 먹여 살리려면 아마 키우기가 힘들 텐데, 이런 게 다 고려됐을 거라는 거죠. 새 알도 보면 벌새 알이 이렇게 조그마다면 타조의 알이 실제로 이만큼 차이가 이제 실제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알의 크기가 이렇게 다른다. 그 다음에 모양도 어떤 거는 동그라면 새 알의 모양이 동그라면 한번 굴러가면 이게 계속 굴러갈 텐데, 새 알의 모양이 막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타원형이니까 이렇게 굴러가다가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원래 위치로 오지 않냐. 그죠? 그래서 새 알을 동그랗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계란처럼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만약에 맨바닥에다 알을 놨는데 이렇게 동그란 걸 넣으면 얘가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무 속에다 이렇게 파서 여기다 알을 낳는다면 얘는 굴러갈 리는 없으니까 동그래도 상관없겠죠. 근데 맨바닥에다 놓을 때는 알을 낳으려면 이렇게 좀 끝이 뾰족하거나 한쪽이 이렇게 길고 한쪽은 납작한 좁은 게 좋을 거고. 색깔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색깔은 왜 중요하냐? 그 도요새 같은 거나 물대새 이런 것들은 되게 자갈밭에다가 알을 낳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포식자의 눈에 안 띄려면 어쨌든 위장을 하는 게 좋겠죠. 이게 자갈인지 알인지 구별이 잘 안 돼야 포식자에게 잘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무늬가 있는 게 눈에서 잘 띌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엄마 입장에서 알에다가 색깔을 입히거나 무늬를 입히는 게 뭐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쨌든 진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겠지만, 그래도 그냥 색깔 없는 것보다는 색깔이 있고 무늬 있고 이런 게 좀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면 새 앞에 얘기한 것처럼 새 알의 크기를 결정하고 새 알의 모양을 결정하고 새 알의 색깔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새 알의 개수를 결정하고, 이런 게 다 사실은 일종의 디자인이다. 의사결정이고 디자인이다.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디시전 메이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설계라는 게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에 비슷한 알은 없다. 비슷한 알은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알이 없는 거지. 모양이 비슷하고 색깔이 비슷해도 크기가 다를 수 있고, 크기는 비슷해도 모양이 다를 수 있고, 모양이 비슷해도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색깔이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해도 개수가 다를 수 있고, 참 다양한 새들이 참 다양한 종류의 새 알을
낳더라. 또 그만큼 다양한 새 집을 만들더라. 자, 이제 1부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까? 사실은 이제 이게 실제로 수업의 절반이에요. 아이들에게 지구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있듯이 그 새들마다 다양한 종류의 집이 있고 그 다양한 집은 그만큼 다양한 새 알이 있고 여기에는 언급 안 하는데 새 알에서 깨어난 새끼가 나중에 크면서 얼마나 커지느냐 이런 것들도 새 둥지를 만들 때는 중요하겠죠. 뻐꾸기 이런 애들이 탁란을 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원래 거기 있던 뭐 붉은 머리 오목눈 이런 애들 막 이렇게 다 쫓아내고 지가 그냥 막 새 둥지에 올라타다시피 해서 커져가지고 그런 녀석들 봤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새끼가 커졌을 때 깨어나서 커졌을 때 이 새 둥지에서 몇 마리까지를 기를 수 있냐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해서 집을 지어야죠. 이런 데 대한 설명까지 하는 게 이제 수업의 전반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